열린 경상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포항시 오천읍 SRF와 포스코 대기오염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경상북도의 안일한 환경행정에 대해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포항시가 23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7포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사업이 부지 선정부터 보조금 정산까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의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포항시가 고의적인 부실 가동을 묵인하고 동조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열린 경상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선 포항 남구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포항 오천읍 SRF 민원, 포스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증가 등 경상북도 환경부서의 안일한 행정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낮은 굴뚝 높이와 다이옥신 배출 논란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포항시 오천읍 SRF 시설. 영천 지역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광역 소각 시설이지만 도와는 상의 없이 포항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받고 하려면 서로 상의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전혀 상의 없이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굴뚝 높이가 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낮습니다. 사실상 내가 그 옆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네네. 딴 데는 100m인데 이런 34m니까 그거는 인정하고. 도정 질문을 통해 SRF 시설이 가동 중인 포항 오천읍 인근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더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포스코 포항 공장 내에 보면 SRF 시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원래 31개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포스코 안에 자체 생활 쓰레기 일일 110톤 처리하는 이 생활 쓰레기 이 시설 SRF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우리 관리 감독은 지금 현재 경상북도 환경국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포스코 포항 제철소와 관련된 민감한 환경 관련 현안들이 도지사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도정 질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말에 경상북도는 포스코 용광로 브리드 개방을 승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스코가 시설 변경 신고 과정에서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경상북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지금 환경단체가 지금 어떤 내용으로 해서 저감 대책이 무엇인지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도 경상북도는 비공개를 결정하고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아직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예. 지난해 포항 MBC가 정보 공개 청구한 포스코의 방지 시설 면제 사유와 면제 목록 이 건도 똑같이 전라남도 광양제철소하고 같이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전라남도는 해줬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비공개를 했어요.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그 제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도정 질문에 나선 이재도 도의원은 도지사가 직접 포항 오천에 살면서 철관공단 주변의 환경 문제를 챙기고 도청의 환경 관련 부서를 포항 환동의 본부로 이전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의회도 닷새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방만한 예산 낭비 실태에 시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포항시가 23억 원을 들여 만들려던 7포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부지 선정부터 보조금 정산까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2018년 포항시 예산 3억 8천만 원을 들여 조성한 7포 곤륜산 활공장. 토지 매입도 없이 사용 동의서만으로 활공장과 진입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지주가 철거를 요구하면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유지에 어떻게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했는지 부적절한 부지 선정 과정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주가 여기 계약서 있는 내용처럼 원상복구 요구하면 원상복구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지난해 8월 23일부터 3일간 이곳에서 개최된 월드컵 대회에 지급된 예산 2억 8천만 원은 복마전 수준입니다. 월드컵이라는데 세계 수준급 대회인지 또 정상급 선수는 몇 명이나 참가했는지 알 수 없고 참가했다는 해외 선수도 63명에서 74명까지 들쭉날쭉입니다. 행사가 국제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산 자료상에 나오는 사진이나
어떤 관련 서류에서 외국인이 정말 이만큼 참가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국제 심판에게 지급된 항공료는 현금으로 인출해 봉투에 사인만 받고 정산했습니다. 대회 기간 채용된 스텝 중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1999년생이나 팔순을 넘긴 1936년생도 있어 과연 전문성이 있는 인물인지도 의문입니다. 99년생이 작년에 2년 근무하는 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자, 이분이 월드컵 대회에 조직위에서 일을 할 만큼 전문성이 있는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서에 들어갈 수 없는 술값이 식비에 포함된 의혹이 있고 포항시 공무원이 협회 부회장으로 대회를 치르면서 보조금 기한을 하거나 수당도 받았습니다. 전국 최고의 해안 경치를 지닌 활공장이라 활용하고 싶었다는 협회. 그러나 포항을 패러글라이딩 최적지로 세계는 고사하고 국내에는 홍보했는지 의문이고 예산을 따온 박용선 도의원이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불투명한 운영에 잡음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가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의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고의적인 부실 가동을 묵인하고 동조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 최근 보도해드렸는데요. 포항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건설된 포항 하수처리장의 핵심 공정인 생물 반응조입니다. 이곳으로 유입된 하수는 미생물 반응에 의해 분해 과정을 거쳐 형상강으로 방류됩니다. 이때 방류수의 총 질소는 15mg 이하로 유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포항시가 실시한 용역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총 질소는 수시로 보증 기준을 넘었고 초과량은 18,000kg에 달합니다. 포항 하수처리장은 비슷한 기간 방류수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 6차례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설계한 대로 하수를 정상 처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하수처리장 측은 핵심 공정인 미생물의 농도를 설계 기준보다 오히려 낮게 운영했고 미생물 반응이 저조한 겨울철에는 더욱 낮췄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생물 반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생물의 농도를 높이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1800 정도로 이렇게 쭉 처리하다가 오히려 겨울철에 1500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처리합니다. 의도적으로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냥 일반인이 봐도 알 수 있다고. 이렇다 보니 480억 원 규모의 생물 반응조 증설 사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사업자인 하수처리장 측과 포항시가 고의적으로 미생물 농도를 낮춰 부실 가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포항 하수처리장의 미생물 농도는 이례적으로 낮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러고 1,500으로 운전하면서 뭐 질산화 시킨다, 뭐 고도 처리한다? 질소 제거할 때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지금. 할 수도 없고. 이에 대해 포항시는 뜻밖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수처리장을 막상 운영해보니 유입 하수의 오염도가 너무 낮아 당초 설계대로 미생물 농도를 높이면 처리 효율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겁니다. 오염 부하가 지금 우리가 설계보다 한 4 내지 50% 정도 낮거든요. 낮기 때문에 그 정도로 또 우리가 3,000에서 1단계 같은 거 3,000에서 한 1,600 이 정도로 운영하는 게 고래 낮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 설계할 때는 그 오염 부하가 이렇게 낮은 걸 몰랐어요? 예측을 하죠. 우리가 예측하다가 예측이 정확히 아진 않아요. 하수처리 시설의 핵심 공정이 설계대로 운영되지 않는 중대한 사항인데도 포항시는 그동안 이를 정식으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의혹 해소를 위해 설계 기준대로 운영해보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대해선 강한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그 설계 요건 기준대로 해보고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여기 시험장입니까? 이게 모든 게 시험장이 아니고 설계대로 하는 게 어떻게 그게 시험입니까? 포항시는 설계 당시의 미생물 농도와 보증 수질은 하수 온도가 섭씨 13에서 15도 일대를 전제로 한 것으로 겨울철 10도씨 이하 때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생물 반응조 증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겨울철 하수 온도가 10도 미만인 다른 도시에선 미생물 농도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하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포항시의 주장이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방조를 갖다 돈 들여서 키운다?
돈을 안 들여서 하는 방법부터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잘 안 되면 돈 들이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건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지금.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신라와 백제 그리고 가야에서 출토된 귀중한 말 갑옷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전이 내일부터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최됩니다. 말의 갑옷을 주제로 한 전시는 처음으로 10년간의 보존 처리를 마친 경주 쪽샘지구 말 갑옷과 지난해 보물로 지정된 함안 마갑충 갑옷 등 18점이 선보입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신라, 백제 등 삼국시대 말갑옷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 2009년 경주 쪽샘지구에서 발굴된 말갑옷으로 1500년 전 무장을 한 신라말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굴 뒤 10년간의 보존 처리를 거쳐 완전한 모습으로 공개됐습니다. 또 1934년 경주 황남동에서 나온 우리나라 최초 발굴 말갑옷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칠을 한 우리나라 최초 가죽말 갑옷과 투구, 그리고 지난해 보물로 지정된 함안 마갑총 갑옷도 전시의 주요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출토된 말 갑옷과 투구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그림들과 맥을 잇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단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말갑옷을 좀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발굴 조사를 전담으로 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전시를 전문으로 하는 박물관이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발굴 조사에서 전시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내는 이러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만 존재하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 출토되지 않은 말 갑옷. 특별전은 오는 8월 23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탈핵 시민행동 등 반핵단체와 울산 지역 시민단체는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울산 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월성원전 맥스터 찬반 투표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94.8%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맥스터 추가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반쪽짜리인 경주시 지역실행기구를 해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용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대통령 책임 아래 제대로 된 사용후 해결료 처분 정책 수립과 전국민 의견 수렴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준비위는 오늘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준비위는 포스코가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하는 기업 시민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시민들을 환경오염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방출과 유해물질 측정값 조작, 굴뚝 자동 측정기기 미설치 등 환경 문제가 잇따르고 있지만 포스코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내린 비로 기온이 조금 떨어졌지만 하루 종일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 주말에는 계속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비가 내려서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었지만 하루 종일 후텁지근했습니다. 포항의 상대 습도가 한때 91%까지 올라갔고 자외선과 식중독 지수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 없이 하루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높은 습도 때문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포항이 26도, 경주 30도, 영덕 26도, 울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맑다가 오후부터 조금 맑아지겠습니다. 울릉도 한낮 기온 24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 바다는 종일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해지겠습니다. 토요일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는데요. 이 비의 영향으로 다음 주는 낮 기온도 30도 아래 머물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올 여름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많고 태풍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상북도가 10월 중순까지 농업재해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경상북도는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해 상황 파악과 응급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태풍이나 폭염 등의 이상기후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재해 예방 기술을 제공하는 등의 조기 경보 체계를 정비하고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